안녕하세요 여러분, 킹캉입니다. What does Korean do in New York? 한국 사람들은 뉴욕에서 무슨 일을 하나? 인터뷰 시리즈 제 두 번째 게스트 정세준 대표님을 데려왔어요. 안녕하세요. 킹캉 시청자 여러분들. 저도 시청자로서 열심히 보고 있는데 이 채널에 등장하게 되니까 좀 쑥스럽네요. 저는 대원외고 UIUC에서 학부, 그 다음에 카네기 멜론에서 박사를 나와서 전 구글에서 시니어 소프트웨어 엔지로 일하다가 현재는 에이폼이라는 회사를 창업한 정세준 대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말한 백그라운드만 봤을 때 사실 흔히 말해서 컴사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대학교 때부터 박사까지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잖아요. 학점도 만점 받고 뭐 때문에 컴퓨터 공학 박사과정까지 따자는 마인드셋을 했던 거예요. 저는 사실 뭐 그렇게 큰 생각을 가지고 박사를 했다기보다 그냥 좋아하는 거를 따라가다 보니까 박사까지 한 것 같고요. 박사까지 한 사람들 보면 거의 다 아카데미아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 교수나 그쪽 필드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 언제쯤 알았어요? 아, 나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 잔악회라고 하죠. 저는 사실 뭐 물론 이제 돈도 좋아하지만 인더스트리로 가고 싶다고 생각한 거는 이제 학부 때였던 것 같아요. 원래는 학부 때는 사실 뭐 인더스트리로 갈지 아니면 아카데미아로 갈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약간 불행 중에 다행으로 모든 걸 다 해봤어요. 그래서 그렇죠. 회사에서 인턴십도 했었고 뭐 리서치 랩에서 이제 연구도 했었는데 결국에 이제 4학년 졸업할 때쯤에는 공부를 조금 더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대학원에 지원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정말 좋은 학교에서 저를 받아주셔서 대학원 가게 됐고 아카데미아 쪽을 이제 좀 더 가까이서 바라보면서 느꼈던 게 저는 리서치를 하는 건 굉장히 좋지만 학계에서 나오는 연구와 생활에서 사람들의 삶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연구는 조금 차이점이 있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좀 더 이제 인더스트리를 가겠다 이렇게 방향을 틀었던 것 같습니다. 시청자 중에서 박사 과정을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분명히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아, 이게 내가 교수를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리서치 랩에서 일할 건지 아니면 그냥 나와서 취업을 할 건지 그런 걸 고민을 하셨을 텐데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실 그 질문 되게 많이 받아요. 그래서 친구들 중에서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싶어서 박사를 해봐야 되나 이런 친구들한테 이제 고민 상담을 많이 받았었는데 저는 박사를 하면서 깨달았던 게 원래는 막 이제 약간 기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배운다고 하는데 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자기만의 어떻게 싸움. 보면은 자신과의 싸움이고 좀 이제 엉덩이 싸움, 약간 좀 시간 싸움이니까 끈기를 가지고 뭔가 하나를 이렇게 깊게 파는 거에 대해서 많이 수련이 된 것 같고요. 내가 약간 진짜 특별히 파보고 싶은 분야가 있다 이런 분들한테는 이제 박사를 추천을 하는데 만약 그렇지 않으면은 또 생각보다 어려운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약간 내가 박사 왜 하고 있지라든지 뭔가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질문이 많아지고 좀 그렇죠. 고뇌가 많아지고 이럴 그렇죠. 수도 있어서 사실 좀 다운사이드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뭐 석사 졸업하시고 오신 분들은 보통 한 4년 정도, 그리고 이제 학부 졸업하고 바로 석박 통합 이제 저처럼 가시는 분들 6년 정도 이제 생각하시고 가시는데 짧진 않은 시간이어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충분히 해보시고 가면 좋은 것 같습니다. 박사 과정을 이제 끝날 때쯤에 아, 나는 인더스트리 가고 싶다 해서 결국 구글이라는 회사를 들어가게 됐는데 사실 형의 대학교 때도 그 창업을 한 적이 있잖아요. 박사 과정 끝나고 난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아니면 오히려 이렇게 큰 회사에서 일해보고 나중에 창업을 하자는 마인드셋이었어요? 조금 더 후자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제 박사 할 때 처음부터 좀 인더스트리로 마음이 정해지고 저는 이제 그 말씀해 주셨다시피 전에 창업을 한번 했었는데 다시 창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박사 때 뭔가 내가 연구한 기술을 약간 특허로 활용을 해가지고 창업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이제 박사를 임했었는데 생각보다 그런 연구는 나오지 않았었고요. 사실 아, 뭔가 이렇게 마켓 타이밍이라든지 이거는 내 인생에 걸어봐야겠다 하는 아이디어가 없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턴십 말고 그렇죠. 풀타임으로 이제 큰 조직에서 좋은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배울 것들을 좀 배워보자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일단 구글로 입사를 했었습니다. 사실 카네기 멜론 PhD면 컴퓨터 공학 쪽에서는 그냥 끝판왕이잖아요. 전체를 봤었을 때 몇 퍼센트가 인더스트리로 갔어요, 형처럼?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반반인 것 같아요. 거의 생각보다 인더스트리 많이 갔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인더스트리 안 가고 아카데미아에 남은 이제 정말 저보다도 훨씬 대단한 친구분들은 지금 여기저기에 막 저명한 대학들에서 이제 아, 교수님들 되시는 진짜요? 친구분들도 엄청 많고 사실 그럴 때 좀 이상해요. 왜냐면은 이제 원래 친구였는데 알던 사람들이 막 그렇죠. 저기 뭐 서울대 교수 막 약간 아, 그렇죠. 이러니까 그럼 형은 이제 대기업에 입사하고 싶었을 때 뭐 팽이라고 하잖아요, 흔히 말해서 뭐 페이스북, 애플, 넷플릭스, 애마존, 구글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구글에 입사한 이유가 있어요? 아니면 다른 회사들도 봤는데 구글이 제일 마음에 드는 이유가 있었어요? 저는 사실 여러 회사들에 대해서 아는 분들께 질문을 해가지고 그냥 회사의 약간 문화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들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입사 네. 지원할 때. 네. 근데 물론 이제 당연히 인터뷰 볼 때는 갈 곳이 안정해져 있었기 그쵸. 때문에 이제 어디든지 받아주면 너무 감사하겠다. 헝그리 약간 정신이 있어야죠. 네, 이런 네, 마음으로 이제 그쵸. 면접을 봤었지만 그래도 만약에 고를 수 있다면은 사실 구글을 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 이유가 피츠버그 구글에 계셨던 이제 고등학교 선배님이 계셨는데 네. 그분이 이제 저를 좀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네. 아직도 되게 은인이라고 생각하는 분 중에 한 명인데 네. 이제 그분이 구글은 약간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TGIF라는 사내 전체 미팅이라고 해야 되나? 순다르 피차이 CEO가 아, 직접 사내 사람들 전부를 대상으로 투명하게 커뮤니케이션하고 사람들이 막 누구나 질문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추천수가 제일 높은 질문 순으로 다 대답을 해줘요. 그걸 이제 한 2, 3주에 한 번씩 하는데 그런 뭐 이제 문화를 들으면서 아, 이 회사는 정말 좀 투명한 회사구나. 나도 뭔가 역량을 펼쳐볼 수 있게 자유를 좀 주는 그런 회사구나. 약간 그런 게 좀 매력적이게 느껴져서 아, 구글 되게 가고 싶었는데 사실 저 중간에 좀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가 인터뷰를 이제 여러 군데 봤는데 그쵸. 아마존 면접을 봤었어요. 근데 네. 아마존 면접을 구글 면접 전에 봤거든요. 네. 근데 딱 구글 면접을 본 날에 그 아마존 리크루터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제가 이제 구글 면접 중이어서 전화를 못 받았었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나중에 이메일을 보니까 너 리젝션 됐다. 그래서 아, 아마존 떨어졌다라고 이제 이메일이 온 거예요. 구글에서 딱 면접을 보고 나와서 핸드폰을 딱 보는데 그쵸. 아마존 떨어졌으면 이제 구글 면접도 당연히 망한 거 아닌가? 그쵸.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 이제 미래가 없다 이러고 있었는데 막 떨리고. 네, 그쵸, 그쵸. 아마존 면접은 그래도 좀 괜찮게 봤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사실. 아, 코딩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었고, 생각보다. 그래서 대답 다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떨어졌다 그래서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어떻게 또 구글은 붙어가지고 정말 행복한 4년을 보냈었죠. 사실 회사들 진짜 뭐가 맞는지 그 매트릭이 다 다른 것 같아서 그거는 사실 운도 큰 요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도? 맞아요. 저는 사실 운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구글 면접이 문제가 어렵기로 소문이 많이 나는데, 음. 문제가 다행히도 좀 제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와가지고, 네. 사실 그리고 면접관도 되게 운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케미스트리 잘 맞아야 네, 되니까. 맞아요. 그리고 또. 구글은 이제 코딩 면접을 4라운드를 보거든요. 근데 이게 빡세네요. 굉장히 인텐시브하게 4라운드를 보는데 다행히 좀 잘 핸들할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와가지고 그 부분은 정말 운의 영역이라서 감사히 여기고 있습니다, 아직도. 구글에서 4년 동안 일하셨는데 4년 동안 있으면서 구글에 대해서 좋았던 점, 그리고 좀 싫었던 점. 테크 인더스트리에서는 보통 이제 한 3년 정도에 한 3년. 번씩 이직을 많이 하는데 저는 거의 4년 가까이 있었던 이유가 사실 회사가 되게 저한테 잘 맞았어요. 저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 이렇게 자유를 주는 그런 문화? 근데 그쵸. 저는 이게 뭔가 자기 주도적으로 뭘 하는 걸 좋아하는데 박사 할 때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이제 수련이 좀 많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잘 맞아서 너무 좋은 회사였고요. 누가 저를 마이크로 매니지 하는 게 아니고 프로젝트도 이제 우리 팀의 뭐 롱텀 비전이 이런 게 있고 이제 뭐 이번 쿼터에는 이런 OKR들이 있으니까 그쵸. 이제 그 OKR에 맞게 제가 뭐 프로젝트 이제 프로포설 해가지고 진행을 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자유로웠어요. 그래서 저 그 안에서 많이 성장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은 구글이 굉장히 모두가 이렇게 공평하고 그쵸. 객관적인 그런 시스템을 좋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승진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승진을 하려면은 보통 다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제 주어진 직급에서 잘 하면은 이제 너 이제 다음 레벨에 준비가 된 것 같다 이러고 승진을 시켜주는 회사가 많은데 구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다음 레벨 퍼포먼스를 한 1년 정도 이제 유지를 하는 걸 보여줘야 그래 너 다음 레벨이 맞구나 하고 올려주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거를 또 특정 조직이나 뭐 특정 팀만 이렇게 승진이 빨리빨리 되고 이러면 형평성이 어긋나니까 컴퍼니 와이드 그걸 캘리브레이션 하는데 와 얘는 정말 왜 이 레벨이지? 이렇게 인정을 해줘야만 올려줘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웠어요. 근데 되게 웃긴 게 구글이라고 하면 되게 신의 직장이라고 하는 게 안 잘리는 걸로 되게 유명했잖아요. 그렇게 승진이 어려운데 왜 이렇게 많이 해고당하지 않는 구조예요? 사실 왜 해고를 안 당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추측을 해보자면은 네. 애초에 구글은 인재 한 명을 뽑을 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뽑아요. 그러니까 그쵸. 제가 이제 구글에서 입사를 하고 나서 면접관으로서 이제 인터뷰도 많이 그쵸. 봐봤는데 제가 한 면접 10번 넘게 봤는데 붙은 사람을 한 명인가? 봤어요. 와. 그래서 정말로 면접을 뚫고 패스한 사람이 적고요, 일단. 근데 이제 뭐 패스를 한 사람도 다 입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이제 다른 데 갈 수도 다른 데 있으니까. 갈 수도 그쵸. 있으니까. 그래서 한 명 한 명이 되게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회사에서. 어, 조직 개편이 돼가지고 팀이 없어지거나 프로젝트 캔슬이 돼도 그쵸. 자르기보다는 다른 팀으로 이동할 수 있게 이제 유도를 하고요, 구글에서. 사실 근데 또
퇴사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이제 퇴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승진 때문에 퇴사를 많이 했었어요. 제가 같이 일했던 코워커들이 막 팬데믹 때 특히 많이 나가는 걸 그쵸.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래 알던 사람들이 한 절반 정도는 구글 떠났었는데 뭐 어디로 가냐, 왜 가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좀 이렇게 커리어 그로스가 조금 잘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간다. 그게 단점이라고 생각하면 많은 돈을 버리고 내 걸 해보자는 마인드셋 했었을 때 원동력이 있었어요. 저는 항상 이제 뭔가 제 인생을 걸어볼 만한 아이디어와 그 타이밍이 오면은 그건 질러야겠다. 그걸 지르지 않으면 이제 평생 후회하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쵸. 이제 저희가 창업한 아이디어가 디지털 패션 웨어러블을 이제 메타버스에서 실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연결을 하고 앞으로 열릴 그 미래의 디지털 패션 시장의 플랫폼이 되는 회사를 만들고 싶은 사업 아이디어거든요. 근데 네. 이 아이디어가 처음에 나왔을 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거는 지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엑세큐션을 하지 않으면은 타이밍을 놓칠 것 같은, 그러니까 뭔가 다른 사람이 분명히 할 것 같은, 근데 그쵸. 이제 제가 지금 만약 해보면은 뭔가 엣지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아이디어였고, 또 감사히도 이제 제 코파운더가 있는데 이 코파운더가 사실 제가 10년 전부터 그 전에 창업했었던 회사에서 일을 같이 했었어가지고 알던 친구예요. 그래서 아, 이 친구한테 이제 항상 제가 같이 창업하자 그쵸. 했었는데 이 아이디어 얘기하니까 좋다, 같이 해봅시다 해가지고 그때 정말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거는 마켓 타이밍도 왔고 이 아이디어를 같이 믿고 같이 가지고 코파운더까지 왔는데 이거를 지금 엑스큐션 하지 않으면은 두고두고 후회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 구글이라는 회사는 대기업이니까 제가 뭐 창업을 뭐 3년, 5년 뭐 하다가 만약에 이제 접고서는 그쵸. 나중에 다시 취직을 할 때 그때도 뭐 당연히 있지 않을까요? 약간 이런 생각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나오는 게 맞겠다. 네. 사실 방금 마지막에 했던 소리가 이제 지금 엔지니어 분들이나 이런 거 창업하시고 싶은데 소극적이신 분한테 되게 격려가 될 것 같긴 해요. 언제든지 자기 거 창업하고 망하더라도 몇 년 동안 일한 그 경험이 엔지니어로서 되게 도움이 된다고 느끼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사실 창업을 하면은 배우는 게 또 많아요. 구글은 아무리 또 뭐 자기 주도적이고 그렇죠. 본인이 프로젝트를 제안해서 드라이브 할 수 있고 이렇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이제 대기업이기 때문에 큰 사업 안에 그러니까 하나의 피스를 저희가 이제 드라이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스타트업에서는 거의 저희가 하는 것 자체가 회사인 느낌이어서 그렇죠. 작은 결정 하나가 이제 거의 막 회사의 막 방향의 나비 효과처럼 이렇게 막 바꿀 수도 있고 크로스 펑셔널한 생각을 좀 더 많이 해야 되거든요. 파운더로서 장점은 이거구나. 이제 한번 좀 자랑 타임 한번 해주세요. 어떻게 보면 이게 사업이라는 게 처음부터 딱 해서 성공한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결국엔 이제 끈기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근데 그거는 제가 누구보다 자신 있습니다. 형은 그냥 박사들 상이었네요. 그냥 태어났을 때부터.